GS 칼텍스가 결국 폭발했다. 팀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주전 세터 안혜진이 무릎 연골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초비상 상황에서도 오히려 팀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유서연과 실바, 그리고 최유림이 코트를 완전히 장악하며 페퍼저축은행을 압도했고 결국 3대0 셧아웃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반면 페퍼는 리시브 붕괴, 세터 혼전, 그리고 박정아의 충격적인 난조가 겹치며 자멸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다. 네 경기 연속 패배로 순위까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오늘 경기는 그 총체적 난국이 고스란히 드러난 장면이었다. 과연 오늘 코트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1세트는 시작부터 GS 칼텍스의 흐름이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안혜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임시 세터 김지원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였지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경기가 흘렀다. 김지원은 초반부터 과감하고도 안정적인 템포 조절을 선보였고 자신만의 리듬을 코트에 빠르게 녹여냈다. 세터 교체는 팀 전체 리듬에 큰 변수를 만들기 마련인데 GS는 오히려 공격 템포가 더 유연해지고 결정력이 높아지는 반전의 효과를 얻었다. 특히 1세트의 절대적인 중심은 유서연이었다. 경기장 관중석에는 그의 롤모델로 알려진 국가대표 유망주 손서연이 직접 방문해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고 유서연은 그 기대에 완벽히 부응하는 폭발적 경기력을 펼쳤다. 공격 시도 8개 중 7개를 성공시키며 무려 87.5%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디그에서도 혼자 4개를 걷어내며 코트 양쪽 끝을 완전히 지배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커버한 그의 퍼포먼스 덕분에 GS는 초반부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최유림도 중앙에서 득점에 기여하며 기둥 역할을 해줬고 김지원은 오픈과 백어택, 속공을 리듬감 있게 섞어 페퍼의 블로킹 조직을 무너뜨렸다. 자연스럽게 점수차는 점점 벌어졌고 GS는 16대11로 앞서며 세트를 주도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경기 초반부터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바로 리시브 붕괴였다. 리시브가 무너지자 두 명의 세터 박사랑과 박수빈 모두 정상적인 세트 운영을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조이와 박은서 같은 주요 공격수들은 어렵고 불안한 볼을 강제로 처리해야만 했다. 시마무라 역시 깔끔한 볼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공격 효율이 떨어졌고 팀 전체의 득점 루트가 막히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실바의 강서부와 김지원의 높은 점 연결이 페퍼의 리시브 라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페퍼는 단 한 번도 흐름을 완전히 뒤집지 못했다. 그렇게 1세트는 25대20으로 GS 칼텍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홈팬들은 경기장을 가득 채운 함성으로 팀을 격려했다. 2세트 초반의 흐름도 1세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GS는 실바와 유서연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활용했고 김지원은 점점 더 빠른 템포로 공을 배분하기 시작했다. 페퍼 블로킹은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고 그 사이 유서연은 터치아웃을 노린 빠른 스윙으로 연속 득점을 올리며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다. 반면 페퍼의 문제는 더욱 명확해졌다. 리시브 라인은 계속 흔들렸고 서브 대응이 늦어지면서 세터 박사랑은 정면에서 안정적으로 패스를 받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박정아는 초반 10번의 공격 중 단 한 번만 득점에 성공하며 공격 성공률이 10%대에 머물렀다. 그의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그대로 드러났고 스윙이 흔들리거나 낮은 타점으로 블로킹에 막히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그의 부진은 곧바로 팀 전체 공격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페퍼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팀의 중심인 조이가 백어택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조이는 코스를 다양하게 가져가며 GS 블로킹의 타이밍을 흔들었고 시마무라 역시 중앙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히 득점을 보탰다. 공 배분이 조이 쪽으로 집중되면서 페퍼는 조금씩 리듬을 되찾았고 GS는 잠시 흔들리며 리시브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페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점수를 따라잡으며 결국 세트 중반 동점을 만들었다. 장충체육관의 분위기는 단숨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후 두 팀은 한 점 한 점이 숨 막힐 만큼 치열한 랠리를 이어갔다. 실바는 어려운 볼도 적극적으로 처리하며 팀 공격을 견인했고 유서연은 수비와 공격을 오가며 코트를 넓게 활용했다. 페퍼는 조이의 연속 득점으로 맞대응하며 경기 흐름을 유지했다. 그러나 승부는 결국 집중력에서 갈렸다. 세트 후반 오세연이 솔로 블로킹에 성공하며 흐름을 단숨에 끌어왔고 이어진 랠리에서
유서연이 코너로 정확하게 오픈 공격을 꽂아 넣으며 세트 포인트를 가져왔다. 마지막 볼은 실바가 높은 토스를 강타하며 끝냈고 GS가 27대 25로 2세트마저 가져갔다. 3세트는 이미 흐름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GS 칼텍스는 조직력과 집중력 모두 최고조에 도달해 있었고 페퍼는 흔들림을 멈추지 못한 채 경기를 이어갔다. 유서연은 세트 1, 2에서의 활약을 이어가며 리시브와 디그, 공격 모두에서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실바 역시 상대 블로킹을 읽으며 힘 조절과 코스 선택을 정확히 해냈다. 최유림은 속공과 이동 공격을 섞으며 페퍼 블로킹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김지원은 1, 2세트보다 더 넓은 선택지를 활용하며 볼 배분의 다양성을 극대화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경기 내내 드러났던 문제가 3세트에서 더 심각하게 표출됐다. 리시브 라인은 계속 흔들리고 두 세터는 불안정한 볼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다. 조이와 시마무라가 간헐적으로 득점하긴 했지만 낮은 질의 패스 때문에 과감한 공격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블로킹에 연달아 막히는 장면이 많았다. 박정아의 침체는 더욱 깊어져 공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고 페퍼의 공격 루트는 사실상 절반 이상 차단된 상태였다. 세트가 후반으로 갈수록 페퍼는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고 실수가 쏟아지며 경기는 사실상 한쪽으로 기울었다. 반면 GS는 여유가 있음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흔들림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 결국 GS 칼텍스는 3대0 압승을 거두며 위기론을 완전히 잠재웠고 안혜진의 부재 속에서도 더 강해진 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늘 경기는 단순한 셧아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GS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팀워크를 강화하며 상위권 경쟁은 물론 더 큰 목표까지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세터 문제가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 국내 선수들의 적극적 성장, 외국인 선수의 안정적 득점까지 갖춘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패배로 문제가 더욱 깊어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리시브 안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전술도 제대로 실행될 수 없고 박정아의 부진이 길어지면 공격 밸런스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단기 반등은 어렵고 조직 전체의 구조를 다시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망 역시 두 팀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GS 칼텍스는 다음 경기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세터 문제를 넘어 선수 개개인의 폼과 팀 조직력이 함께 상승하는 희귀한 흐름에 진입했다. 반면 페퍼는 리시브 안정화, 세터 선택 정리, 박정아 컨디션 회복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연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오늘의 결과는 단순한 대패가 아니라 팀 내 문제점의 총체가 드러난 신호이기 때문이다. 오늘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배구는 단순한 개인 기량의 싸움이 아니라 팀 조직력이 얼마나 탄탄하게 유지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GS 칼텍스는 위기 속에서 팀 조직과 분위기를 다잡았고 페퍼저축은행은 그 반대 방향에 서 있다. 시즌은 아직 길고 앞으로 여러 변수가 남아있지만 오늘 경기는 두 팀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였다. 앞으로도 이 흐름이 유지될지 혹은 반전이 나올지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